안녕하십니까. 전기차 읽어주는 남자 전인왕입니다. 네, 오늘도 테슬라 소식으로 여러분들 찾게 되었습니다. 네, 오늘은 모델3 신규 출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바로 모델3 롱레인지인데 AWD가 아니라 RWD 모델. 이거에 대해서는 계속 말씀을 드려왔죠. 이게 정말 새롭고 신기하고 그렇게 호들갑 떨만한 그런 모델은 아니라는 거. 이미 유럽에도 있었고 미국에도 있는 거. 라지만 이제 중국에 처음으로 출시가 되었고 이게 결국에는 우리나라에도 출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말씀드릴 만한 가치가 있죠. 테슬라 같은 경우는 롱레인지 모델을 사게 되면은 무조건 듀얼 모터가 강제화가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주행 가는 거리를 되게 중요하시는 분들은 야, 롱레인지 배터리에 이 모터 하나 빼서 후륜구동 모델로 만들고 그 후륜 모델만의 이런 주행 질감을 살릴 수 있고 주행 가는 거리도 늘릴 수 있는 이 후륜구동 모델 롱레인지를 왜 내놓지 않느냐 이렇게 많이들 기대를 하셨죠. 근데 드디어 우리나라도 나올 가능성이 있다. 왜? 중국에서 생산하고 있으니까. 주행 가는 거리랑 대략적인 가격, 특이사항 관련해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격 같은 경우는 여기 중국 사이트입니다. 중국에서 보시면은 기존의 리튬 인산소 배터리가 들어간 모델3 RWD랑 롱레인지 듀얼 모터의 그 중간 가격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물론 이 AWD 쪽에 좀 가깝기는 해요. 이 비율을 그대로 적용한다라고 하면은 대략적으로 한 5,599만원에서 5,699만원 정도로 나오게 될 것으로 좀 예상이 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주행 가는 거리가 어느 정도 될까? 듀얼 모터 대비 얼마나 증가할까를 봐야 되는데 이거 830km 보고 화들짝 놀라실 필요가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여긴 CATC 중국 인증 결과고요. 이거는 믿을 게 못 되고 다만 이런 거는 볼 수 있겠죠. 이 비율로 이제 접근을 하는 거죠. 예를 들면 롱레인지 듀얼 모터 대비 롱레인지 후륜구동 모델이 몇 퍼센트의 증가를 했나 주행 가는 거리 그런 거를 보면 되는데 대략적으로 10% 정도 증가한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한국 인증보다 10% 높은 520대, 530대라고 보시면은 안 된다. 네, 이거 전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죠. 지금 모델3 롱레인지가 새롭게 인증을 받았죠. LG 에너지 솔루션의 배터리가 밀도가 증가한 것으로 지금 탑재가 되고 있습니다. 이미 중국에선 그렇고 모델Y 주니퍼 롱레인지도 인증 다시 받은 거 말씀드렸습니까? 그래서 모델3 롱레인지는 조만간 523km가 아니라 517km 인증 받은 걸로 해서 주행 가는 거리 업데이트 될 예정이고요. 그럼 여기서 10%를 더해야겠죠. 대략적으로 한 570km 정도 인증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물론 이게 계산이 100% 맞지는 않지만 대략적으로 보자는 겁니다. 대략적으로 한 주행 가는 거리 한국 인증 봤을 때는 560에서 570 정도 예상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 수준이면은 국내에 전기차 주행 가는 거리 인증받은 결과값에서는 거의 1, 2등을 다투는 수준. 1등은 현재 아이오닉 6 RWD 모델이죠. 이 현대기아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와 다르게 예전부터 롱레인지 모델에 대해서도 단일 모터, 싱글 모터를 계속 이렇게 내놨습니다. 그래서 주행 가는 거리 비교할 때 테슬라는 듀얼 모터, 그리고 현대기아는 싱글 모터로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하는 게 좀 그랬었는데 이제는 좀 비교할 만하다. 다만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건 있습니다. 배터리를 좀 더 적게 들어간 상태에서 이 아이오닉 6를 좀 따라가는 모양새니까 실제 전비 같은 경우는 얘가 좀 좋지 않을까. 이 공기저항 개수를 고려하더라도 좀 더 좋지 않나. 그런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주행 가는 거리는 대략적으로 560에서 570km 나올 예정이고 환경부 기준이니까 실주행거리 하면은 진짜 600km 정도는 무난하게 탈 수 있을 것으로 좀 예상이 되는 트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이제 싱글 모터를 썼다고 해가지고 성능이 떨어지냐? 제로백 보시면 아시겠지만 5.2초다. 무려 5.2초. 이 정도면은 이 도로상에서 다니고 있는 차의 95% 이상은 얘보다 제로백이 느리다. 그만큼 이 출력이라든지 토크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뛰어난 부분이 있다라는 거. 다만 여기에 과연 최근에 좀 탑재된 모델 Y 주니퍼 RWD에 들어가는 이 신형 모터가 들어갔을지는 한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집어넣겠거니 하기는 하는데 이게 생각보다 주행 가는 거리에 이 증가폭 이런 것들이
막 엄청 막 넘사 그런 건 아니더라고요. 실제로도 모델 Y 주니퍼에는 어떤 짓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전비가 거의 세단처럼 나옵니다. 모델 3처럼 나와요. 이 주행 가는 거리 인증도 그렇죠. 네, 물론 주니퍼에서도 RWD는 신형 모터가 들어가고 롱레인지는 그대로 구형 모터가 들어가긴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델 3 롱레인지 이제 인증받은 것보다 더 주행 가는 거리 인증을 더 잘 받았어요. 이 배터리뿐만 아니라 이 모터뿐만 아니라 그 밖에 주니퍼에는 뭔가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개선 부분 같은 게 좀 들어갔을 것을 좀 암시하는 대목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아무튼 이 신형 모터가 들어갔는지는 봐야겠지만 일단 성능 자체는 좀 훌륭하다. 주행 가는 거리도 나쁘진 않지만 그냥 모델 Y가 좀 이상하다. 주니퍼가 좀 이상하다. 지금 오늘자로 모카 주행 가는 거리 테스트한 거 결과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주니퍼가 진짜 효율이 너무 좋아요. 네, 아무튼 주니퍼 정도의 그런 수준은 아니겠지만 거기에 좀 피쳐가는 수준의 주행 가는 거리를 보여준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모델 3가 그래도 새롭게 트림이 나왔으니까 모델 Y 주니퍼에 들어간 특이사항들, 모델 Y 주니퍼가 되면서 적용됐던 것들이 모델 3에 좀 들어가지 않겠느냐 예상했던 것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범퍼 카메라죠. 근데 범퍼 카메라가 제 눈에만 안 보이는 건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 광고 영상도 나왔거든요. 좀 보니까 여기에서도 딱히 범퍼 카메라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더라고요. 이게 뭐 제 눈에만 안 보이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이쯤 되면 범퍼가 하나 나오거든요. 아무리 봐도 범퍼 카메라가 달려있지 않은 것 같더라.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아쉽게 좀 생각을 합니다. 범퍼 카메라 있으면은 아무래도 이 우리나라 같이 좁은 주차장이 많은 곳에서는 분명히 좀 쓸모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FSD를 운용할 때도 앞에 뭐가 있냐 없냐 이런 거 체크하는 거 당연히 카메라 있냐 없냐 차이 크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아쉽다라는 거. 그리고 모델 Y에 또 들어간 특징 중 하나가 바로 브레이크 바이 와이어 시스템인데 당연히 여기에는 적용이 안 됐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거는 세대가 좀 바뀌거나 좀 크게 리프레시 됐을 때 좀 적용될 법한 그런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보면은 기존의 모델 3 롱레인지에서 정말 모터 하나 빼서 싱글 모터로 이렇게 내놨다. 뭐 모델 3 플러스로 해가지고 뭔가 기대를 했지만 그런 부분은 보이지 않는다라는 게 좀 아쉬운 부분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좀 차이가 좀 있을 것으로 지금 생각은 됩니다. 왜 생각이냐? 아직 확실히 체크가 잘 안 됐으니까. 일단 지금 RWD 롱레인지 켜놓고 지금 인테리어 보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면은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번역된 거니까 좀 그거 감안하고 좀 봐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장거리 전륜구동 모델, 그 앞에 프론트가 아니라 AWD 모델, 그리고 퍼포먼스 AWD 모델은 서브우퍼 2개를 포함한 17개의 스피커와 2개 앰프를 갖추고 있다라고 하고 있는데 후륜구동 모델은 총 9개의 스피커와 1개의 앰프를 가지고 있습니다. 얘는 후륜구동 모델이잖아. 롱레인지는 하지만 그렇습니다. 테슬라 중국 사이트에 나와 있는 걸로 봤을 때는 이 스피커가 리튬이온 배터리가 탑재된 트림과 동일한 스피커 개수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죠. 왜냐면은 저도 뭐 느꼈지만 실제로 스피커 RWD급하고 롱레인지급하고 하이랜드랑 주니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차이가 생각보다 크게 납니다. 이 롱레인지를 안 듣고 RWD 들으면 이것도 나쁘지 않네 하실 수도 있지만 롱레인지를 한 번이라도 듣고 RWD 들으면은 그 맥맥함 이런 거는 좀 저처럼 귀가 그렇게 안 좋은 사람들도 다 느낄 정도 큰 차이가 난다라는 거.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적용이 안 된 것 같다. 그래서 그런 거를 봤을 때 저도 이거를 제외하면은 당연히 AWD보다 아예 후륜구동 모델이 더 팔리지 않을까. 주행 가는 거리도 길고 듀얼 모터 다 쓸 일 없으니까 라고 생각을 했지만 이 인테리어까지 만약에 이 스피커의 이런 차별까지 둔다라고 하면은 실제로 되려 AWD가 혜자 아닌가 라는 생각을 들게 하는 그런 옵션 구성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 그리고 지금까지 공개된 내용으로 봤을 때는 범퍼 카메라도 없고 심지어 이 스피커까지도 정말 RWD 그대로 들어가는 스피커 9개가 들어갔다? 그 와중에 가격 차이가 이 정도밖에 안 나면은 생각보다 좀 짜게 식는 그런 느낌이 좀 있기는 하다
라는 거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테슬라를 구매하실 분들이 최근에 터지고 있는 BMS A079 오류 때문에 좀 망설이실 수가 있는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중국에서 생산된 모델 3, 모델 Y의 롱레인지 이상급부터는 무조건 LG 에너지 솔루션의 NCM 배터리가 탑재가 됩니다. 지금 BMS A079 오류가 정말 많이 터지고 있는 21년식 모델 3 같은 경우에는 미국산 차량이고 에너지 밀도가 증가한 셀이 들어간 이 배터리를 탑재한 모델 3, 모델 Y입니다. 이게 모델 Y 스탠다드 레인지 당시에 있었던 차, 그리고 모델 Y 롱레인지 퍼포먼스, 모델 3 롱레인지 스탠다드 레인지 플러스, 이 당시에는 NCA 배터리였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 팔리고 있는 모델 3, 모델 Y에 들어가는 배터리랑은 아예 제조사가 다르다라는 거. 네, 물론 이렇게 했는데 4년 뒤에 이런 일이 터지는 건 제가 어떻게 알 수가 없는데, 너무 막 그렇게 겁먹으실 필요는 없지 않나. 지금 겁먹고 있어야 될 사람들이 21년식 모델 3 롱레인지 리프레시 이상 사신 분들이겠죠. 네, 20년식 저도 뭐 마찬가지고. 그래서 지금 사신 분들은 그렇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 관련된 내용은 업데이트 된 대로 바로바로 이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첫 번째 소식 드렸고요. 그리고 두 번째 소식 간단하게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FSD 버전 14 소식인데요. 지금 버전 13이 가장 최신인데 14 버전이 곧 나온다고 합니다. 아마 6주 이내에 나올 것 같다라고 일론 머스크가 직접 이야기를 했습니다. 6주 뒤에 어떤 식으로 나오냐? 대략적으로 매개 변수가 10배 정도 증가했다. 버전 13에 비해서. 매개 변수가 10배가 증가한다는 것은 그만큼 좀 더 의사결정을 할 때, 그리고 뭔가 확인을 할 때 이 오는 정보 같은 것들을 좀 처리하는데 10배 정도를 더 고려할 수 있으니까 좀 더 인간과 비슷한 주행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약간 사실 좀 의아하거든요. 매개 변수 10배가. 왜냐면은 Q2 어닝 때 기존에 있는 FSD 그리고 FSD 13 버전에는 하드웨어 4만 되지 않습니까? AI4라고 할게요. AI4에 이 매개 변수를 10배 정도 더 쓸 계획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AI5 넘어갈 것처럼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이거를 봤을 때는 한 내년쯤이나 매개 변수 10배가 증가한 FSD를 만나보겠구나 했는데, 와, 근데 이거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q2 어닝한 지 얼마 되도 않았는데 벌써부터 매개 변수 10배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물론 이 매개 변수 10배를 썼다고 해서 이 AI4의 이 하드웨어, 이 캐파를 풀로 썼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요. 더 써버렸다라는 거. 한 10배 정도 증가했을 때 당연히 AI4가 지금 최신이니까 AI4는 문제가 없고, AI3도 아니지, 하드웨어 3는 감당도 못할 것 같고, 물론 이렇게 했을 때 그 이상 남아있는 캐파가 있을지는 뭐 모르겠지만, 일단은 지금보다 좀 더 훨씬 많이 개선된 FSD를 만나보실 수 있다. 우리는 못 만나고요. 근데 미국에서 만나겠죠. 근데 이 버전 14 이야기가 나오면서 또 밝혀진 사실 같은 게 있는데, 텍사스라든지 캘리포니아 베이에리어 쪽에서 또 로보택시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 로보택시에 들어가는 FSD와 지금 미국에 있는 FSD 이 스펙 자체가 좀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14 버전 같은 경우는 뭐 6주 뒤에 될 거다. 그리고 오스틴의 로보택시 FSD는 대략적으로 지금 미국에 돌고 있는 FSD보다 대략 6개월 이상 좀 더 진화된 버전이다. 그만큼 정말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아무래도 이 로보택시에 들어가는 언스퍼바이즈드 비감독판 FSD고, 지금 일반인들이 쓰고 있는 거는 감독판 FSD니까 사람이 있냐 없냐의 차이이기 때문에 당연히 스펙상 차이는 이 정도 나는 것으로 좀 보입니다. 그 정도 스펙 차이가 난다는 것은 이미 매개 변수 차이가 뭐 10배인지 모르겠지만 이미 차이가 좀 나는 부분이 있고, 그거를 감안해서 FSD 버전 14 버전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로보택시용으로 만들어진 부분을 정식 FSD 쪽으로 가져온 쪽으로 해서 업데이트할 가능성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된 업데이트는 아무래도 언스퍼바이즈드까지 좀 고려된 그런 FSD이기 때문에 좀 더 운전자를 좀 감시하는 것들을 좀 지금보다 훨씬 줄여준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잖습니까? 아무튼 버전 13은 넘어서 14 버전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이제 하드웨어 3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는데, 당연히 버전 14는
못할 거고, 근데 이제 버전 14가 거의 unsupervised FSD까지 좀 될 수 있는 그 정도의 소프트웨어가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제 하드웨어 3 차량에 대한 처분이, 그리고 그로 인한 방침이 좀 결정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은 전제 조건이 FSD가 아닙니다. 하드웨어 3에서 FSD가 안 됐을 때가 아니라 실제 지금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unsupervised FSD가 돌아가지 않았을 때 그때 업그레이드를 고려해준다라고 했어요. 정확히 레트로핏.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FSD 버전 14가 되고 이제 좀 더 안 있어서 unsupervised까지 된다. 그때 하드웨어 3는 이런 거를 운용할 수가 없다라는 게 밝혀졌을 때는 그때는 이제 방침이 정해지겠죠. 이 방침 같은 경우는 뭐 레트로핏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긴 한데 지금 생각해보면 현실적으로 이 레트로핏용 보드를 만들어가서 굳이 이런 수고를, 이 공임도 엄청나지 않습니까? 제가 봤을 땐 카메라까지도 다 교체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될 것 같은데, 이 머리만 바꿔가지고 이렇게 퉁치려고 하지는 않을 것 같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대대적으로 이 신차를 샀을 때 FSD를 이전할 수 있는 그런 확약서 같은 것들, 아니면은 뭐 계정기속은 좀 너무 나갔나? 계정기속이면 진짜 너무 그럼 대박인데, 계정기속은 사실 쉽지는 않을 것 같고, 아마 내가 원할 때 이 실제 하드웨어 3를 탑재한 차량을 살 때 FSD 구매한 오너는 다른 테슬라 차량을 샀을 때 1회, 최소 1회에 한해서는 무조건 FSD 이전을 약속해주는 그런 쪽으로 진행이 되지 않을까. 거기에다가 좀 더 뭐 인센티브 붙여주면은 너무 좋은 건데, 그건 뭐 지켜봐야죠. 최소한 이 정도는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요새는 굳이 지금 하드웨어 3인 차를 하드웨어 뭐 5 이런 쪽으로 업데이트된 쪽, 레트로핏 쪽으로 기대를 하는 게 맞나? 아무리 미국산이라도 그런 생각이 좀 들고 해서 아마도 FSD 이전 쪽으로 가게 되면은 좀 그런 쪽으로 좀 고려하지 않을까. 신차를 사가지고 그냥 넘어가면 되지 않습니까? 굳이 구형의 하드웨어 다 깔고 이 AI 머리만 뭐 카메라랑 이런 거 바꿔가지고 그렇다고 내 차는 신차입니다 할 것도 아니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뭐 여러가지 옵션을 주긴 하겠지만 FSD 이전, 확실한 이전, 이 확약은 좀 필요하지 않나,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은 새롭게 중국에서 출시된 모델 3 롱레인지 후륜구동 모델부터 FSD 버전 14 버전 관련된 내용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어째 도움이 되셨습니까? 네, 이상 전기차 읽어주는 남자 전익남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유익한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할 테니까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테슬라를 구매하면 알리익스프레스를 통해서 완성한다라고 많이들 알고 계시죠? 근데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어떤 거를 사야 될지 모르겠다? 네, 그래서 전익남이 준비했습니다. 여기 링크를 클릭해서 들어가 보시면은 전익남이 엄선한 편집샵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라면 사는 거, 저가 실제로 산 것들 위주로 링크를 걸어뒀으니까 이 링크를 이용해서 네, 즐거운 쇼핑 하시길 네, 바라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